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지난번에 제가 숭실대에서 진행한, 여름 발명학교 1일차 교육에 대한 PPT를 좀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공개의 목적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키우는, 사고력을 키우는 이런 학습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을 해서 직접 실행하고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해봐야지만 그 지식이 제대로 습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러한 수업이 있다라는 어떤 예시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네, 이러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게는 아니고 다는 아니고 간단하게 그날 했었던 첫 번째 날 했었던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고 있고 쉬운 연구소라는 그런 이름으로 프리랜서를 하고 있고 또 유튜브를 하고 있는 쉬운연구소 TV 유튜브를 하고 있는 누구누구다라고 친구들에게 제 소개를 했고, 그리고 나서 오늘 수업이 어떤 수업이 될지를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을 해서 발명이라는 내용으로 발명을 해보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발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발명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한데 기존의 제품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활동이다 라는 이야기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발명이라고 하면 정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기능 하나만 추가해서 조금 더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 또한 발명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같이 공유했고요. 그래서 오늘 발명에 대해서 이해는 했겠지만, 그렇더라면 발명이라는 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시계라는 소재를 가지고 발명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 나서 이거는 기존에 없던 것들을 만드는 그런 어떤 시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 그렇다면 기존의 제품을 조금 추가해서 만들어 본 예시 중에 하나로 이렇게 휠체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원래 의자라는 발명품이 있었는데 의자에 바퀴를 달아서 새로운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도 발명이라고 부른다라고 예시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 친구들에게 교재를 줬어요. 그래서 교재 중간중간에 그 교재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이 시간은 내가 머릿속으로는 충분히 이해했지만 막상 써보려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경험을 해야지 또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또 습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도 사용을 했지만, 제가 한 이런 발명학교는 뭐 2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한 공간에 같이 모여서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집중했다가 또 놓아줬다가 집중했다가 놓아줬다가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의 얘기만 듣지 말고 너네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봐라, 친구들하고 상의하면서 모자란 걸 채워봐라, 이런 어떤 시간들로 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를 나눴어요. 5명씩 4조로 혹은 6명씩 뭐 3, 4조로 이렇게 해서 조를 나눴고요. 왜냐면 오늘은 만들 거거든요. 팀끼리 아이디어를 합쳐서.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인지를 좀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영상으로 하는 게 더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상황, 미션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게 될 것은 발명인데 어떤 발명이냐면 폐품을 활용한 발명이에요. 그래서 이 폐품을 활용하다라는 것을 영어로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폐품을 활용을 해서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제품을 우리가 직접 써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뒀어요. 그러니까 좀 물건이 크겠죠. 그래서 디자인도 좋아야 되고 이 물건의 활용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우리가 오늘 만들어 볼 거다라고 해서 이 소주제를 업사이클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오늘 어떻게 프로젝트에 참여할지를 이제 단계로 순서를 제시해 줬어요. 재료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재료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지 계획하고 나서 힘을 합쳐서 사용 가능한 구성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구성물이냐면 공원에 배치할 수 있는 구성물을 오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친환경 재생공원 발명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공원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보는 것이죠. 재료들은 폐품이에요. 그래서 뭐 깡통, 천류, 그 다음에 플라스틱 컵 이런 어떤 플라스틱류, 그 다음에 종이류, 종이류, 그리고 나무류 뭐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재료들을 쭉 한번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재료들이 있다. 근데 이 중에는 사실 산 것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모아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말려서 가져온 진정한 폐품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을 얘기해 줬는데 이 평가 기준을 얘기해 준 것은 어떻게 보면 규칙을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성물의 아이디어가 창의적인가, 기존에 있는 것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구성물을 정교하게 제작했는가. 이거는 우리가 이 구성물을 다 만들고 나서 그 공원으로 공간을 꾸며놓은 곳에다 그 구성물을 옮겨야 할 텐데 옮기면서 물건이 다 망가지고 떨어지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사실 정교하게 만드는 것도 생각이거든요. 내가 여기에다 그냥 풀을 붙이고 땡 이렇게 해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종이니까 뭐 종이에 적합하게 붙으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 혹은 이게 플라스틱이라 미끄러우니까 이것을 붙이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정교한 과정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등등에 대한 과정에 대한 고려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과정을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평가 기준이었고, 세 번째는 모든 팀원들이 참여하고 협동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성 후에 주변 정리와 마무리를 잘해서 끝까지 한번 끝마무리. 요즘 친구들 중에서 끝마무리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끝마무리 안 되는 것은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직접 만들어 보기 전에 과연 우리가 공원이라는 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좀 지식을 이끌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공원이라는 게 뭘까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생각보다 대답하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틀려도 괜찮고 자기가 생각한 거 떠오르는 거 그냥 얘기해보자 했더니 하나씩 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쉬러 가는 곳이에요. 놀러 가는 곳이에요. 뭐 운동하러 가는 곳이에요. 뭐 구경하러 가는 곳이에요. 등등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이란 여러 사람들의 휴식, 오락, 보건 등을 위해 조성한 넓은 정원이나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비를 갖춘 곳이다. 여러분들 말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공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공원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퀴즈처럼 한번 얘기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그냥 틀어주면 그 선생님이 미리 준 그 교재에다가 공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화면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걸 찾아서 적어보는 거죠. 적어도 5개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고르면서 나는 오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탐색의 어떤 시간도 같이 주어지는 거죠.
같이 한번 보면서 2번 틀어줬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했고 집중이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공원에 있는 것들을 5개 이상 적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 그래서 이제 팀끼리 앉았는데 이제 드디어 아이디어 발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친구들이었지만 섞여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어떤 기법을 사용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기법 사용을 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래서 공헌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보고 또 내가 만든다면 어떤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지 브레인스토밍 해봤어요. 그래서 각 팀에서 맨 처음에는 혼자서 그냥 적어봤어요. 혼자서 적어서 내가 떠오르는 거 적어보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팀끼리 내가 좀 괜찮은 아이디어를 서로 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게 있어 저런 게 있어 해서 아이디어를 합쳐가면서 우리 팀은 그럼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토의하는 시간을 따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도화지에다가 그렸어요. 이렇게 해보자. 이런 재료를 활용해서 해보자. 그래서 팀별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갖고 또 이렇게 다듬는 수렴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팀은 그러면 어떤 걸 만들까? 이 공원에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공원을 활용하면서 공원에 가면서 좋은 것들은 무엇이었고 또 무엇이 또 불편했나 이런 어떤 중점적인 것들 그러니까 원래 발명을 하려면은 불편한 점을 빨리 캐치하면 캐치할수록 그 물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아이디어가 내가 공원을 다니면서 불편하게 느꼈던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거죠. 그래서 선별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구성물 이름도 지어보고 대충 모양도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설계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선생님은 이런 걸 만들었어 라고 하면 선생님이 굉장히 단시간에 만들었던 어떤 구성물 하나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보고 직접 우리가 써야 되니까 크기가 좀 커야 한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 만들고 굉장히 집중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저는 그냥 아이들이 만드는 걸 바라보면서 얘네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지 뾰족한 물건을 들고 다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집중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했고요. 나머진 친구들이 만들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조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세조 친구들이 만든 내용이 이래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하나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얼마나 흥미를 느끼고 얼마나 재미있게 했는지를 좀 느끼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1조, 2조, 3조 이렇게 3조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1조 친구들은 되게 협동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되게 걱정했었어요. 이 친구들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큰 그 조장 친구가 어린 친구들을 다독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이 완성품이 끝날 때까지도 도대체 이 완성품은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포토 스팟이 되기도 하죠. 사진도 찍고 또 이 조각이 뭐 입에서 벌레를 좀 약간 이렇게 물리쳐주는 그런 어떤 해충제 비슷한 그런 것들도 나온대요. 그래서 움직이는 용 모양의 조각상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용의 날개와 꼬리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고 용의 모양이 굉장히 앞에가 어렵다고 막 고민을 많이 하더니 정말 귀여운 용의 얼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충제가 있는 공원에서 좀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그 장소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이런 조형물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2조 같은 경우에는 좀 비 올 때 물을 흡수하는 방수 의자를 만들었어요. 방수 의자를 만들었고 또 앉을 때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어떤 손잡이도 있는 그런 의자를 만들었어요. 3조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을 만들었는데 가로등에 벌레 퇴치제가 있고 아래에는 좀 지하판이 있어서 그 벌레가 그 근처에는 오지 않은 환한 곳에서 좀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형물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옆에는 4, 5, 6조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 것까지는 소개를 못하지만 이렇게 첫째 날은 총 5시간 동안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오늘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확장 그리고 발산하고 그 아이디어를 토의로 수렴하고 또 설계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보는 제작 활동, 메이커 활동까지 이렇게 총 5개의 단계를 거쳐서 했는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안내자 및 촉진자 역할만 해도 아이들이 이렇게 잘 만드는구나.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온연구소는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초등학교 친구들의 이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좀 종종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